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 평양에 갈 우리 예술 단원들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이 확정됐네요. 남북 문화교류의 첫 주자로 나선 분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검색어 부산, 대구는 지금 이 시간 부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영남은 눈 보기 참 힘든 곳이죠. 대구, 부산 등 남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절기춘분의 때 아닌 눈 소식, 그리고 꽃샘추위. 그래서 춘분이라는 검색어도 상위에 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털은 별 관심이 없는데 국민은 관심이 있는 검색어, 바로 삼성 에버랜드 땅값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SBS에서 다뤘고 어제만도 8개 꼭지가 소개됐고요. 또 이재용, 삼성 등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 주인공인데다 국민의 관심사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슈인데 뉴스 가치가 없어서는 아닐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시각 네이버와 다음 추천 뉴스나 실검 10위 안에 삼성 에버랜드 땅값 혹은 연관된 검색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SBS 8뉴스는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죠. 이 탐사 보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왜 끝까지 판다냐? 뭐 끝까지 파겠다는 뜻도 있지만 SBS 탐사보도팀에 중국곰 판다처럼 생긴 기자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군요. 예. 자, 포털 관심 좀 보여주세요, 좀. 예? 자, 뭐 이렇게 못된 얘기로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니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북한에 가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오늘 첫 곡입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미진님, 오늘 제가 머리 손질하고 왔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제 머리가 그냥 백머리라고 합니까, 이걸? 올백이라고 하죠. 예, 올백.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저녁까지 제가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서서히 머리가 힘이 약해서 서서히 이제 집안이 침화되듯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침에 바짝 세워줘야지 네. 오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항상 보면은 앞머리는 굉장히 정돈이 돼 있으신데 네. 뒷머리는 화면에 잘 안 잡히는 이제 뒷머리가 뒷머리는 이제 자유주의 성향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안테나가 되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아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톰이요? 예, 네. 아톰은 2개만 있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깜빡했네요, 제가. 네, 어쨌건 뭐 뒷머리는 초사 여인 같은 그런 느낌 많이 올라와 계세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되게 깔끔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 5,000원 정도 돈을 주고 네. 이 세우는 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스프레이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염혜진님, 돈돈브라더스 케미 보려고 하던 일마저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장진규님, 자, 출근길에 개나리꽃 위에 눈이 쌓인 거 보니까 웃음만 나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도 웃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장진규님의 네.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는 낙엽에 또 눈물 흘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고생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또 그런 감수성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네. 옛날엔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즐겁게 웃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김인숙님, 부산인데 다대포는 눈 구경도 못하고 비만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현님, 김해 주민입니다. 눈 많이 그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부산 영남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방송. 네. 김용민의 정치쇼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세상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듭니까? 그냥 옆자리를 넘겨주세요. 옆자리를 넘겨주세요.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적당히 치고 빠지겠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고 다음 주는 예. 다음 주는 못 나가나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못 합니다. 뭐 이 자리를 노린다, 혹은 뭐 다음 MC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네. 대역죄로 이제 저희가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SBS가 연이틀 엄청난 분량으로 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엊그제 보도된 내용은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움직임과 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이 삼성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그 맞물려 널뛰게 하던 중에 이 국민연금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이 특히 2014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그 삼성의 에버랜드의 그 모회사인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려고 한 과정에서 예.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네. 이 상식적으로 그 자기재산 평가를 크게 하도록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편을 든 게 아니라 예. 이 손해를 보도록 제일모직 편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예. 네. 왜냐하면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3대1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제일모직 한 주가 예. 삼성물산의 세 주랑 가치가 똑같은 건데 그렇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한 10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게 제일모직이랑 합병되면은 네. 3주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건데. 손해를 보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이게 계속해서 삼성물산의 평가 가치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고 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네. 최대한 손해를 덜 보게 국민연금이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제일모직 쪽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왜냐? 제일모직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거는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어이없게 부풀려서 네. 이거를 작업을 했던 게 뭐냐면은 예. 이 외국의 평가 기관들이 이 당시에 이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땅값을 한 1,4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예, 예. 국민연금이 이 땅값을 추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3조 2천억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예. 네, 액수 한 20배에서 25배 뭐 그 정도 되는 액수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산수에 좀 약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이게 방송할 한계군요. 때 계산기를 옆에 놔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익을 얻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거고 네. 결국 국민의 돈으로 예. 국민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이 국민연금이 네. 이재용 부회장의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손해를 감수했다. 예. 그렇다면은 네, 국민연금이 배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임을. 예. 배임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결론적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그렇죠. 건데 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만 좋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네.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축소시키는 네.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준 거 아니냐 하는 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심도 의심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특검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했던 이유였죠. 그러니까 그 특검은 뇌물죄, 네. 그랬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덕을 끼친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국민연금에다가 지시하면은 꼼짝없이 국민연금은 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사실상 공동체 관계였기 때문에 예. 이 정유라를 지원함으로써 네. 그런 이제 그 경영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뇌물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뇌물로 봤다는 건데 정영식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렸던 판결은 네.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이 나선 바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할 수가 그런데 없다라는 거였는데.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문영표 씨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렇죠. 문영표 씨도 감옥에 있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분명히 이런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게 분명한데 네. 사실 이 보도가 아니더라도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 기준이 네. 그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세 주였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이 분명히 손해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 한 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뭐 이렇게 나서서 도왔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뭐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예. 근데 SBS의 이 탐사 보도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뭐 땅값이 계속적으로 네, 공시지가는 보통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뭐 삼성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 이 공시지가가 변해왔다는 거고. 뻥튀기가 된다든지. 네. 예. 그러면 삼성에서 이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삼성의 좋은 일에 이 개입을 해왔다. 그러니까 편법에 도움을 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뭐 그래서 네.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리하게 그렇게 공시지가가 결정됐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뭐 네. 보니까 뭐 저기 삼성이 거기에다 뭐 한국의 디즈니랜드처럼 큰 개발 사업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뭐 이런 그 개발 전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에버랜드 땅값을 뭐 크게 키웠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그 계획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철회가 없어졌어요. 됐었고. 네. 예. 용인시가 그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 삼성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 판결에서 또 법원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예. 우리 고일라로 한 정치자분이 열심히 국민연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네요. 내가 낸 연금을 원금이나 지킬 수 있을지라고 하셨고요. 예. 자, 열심히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나이 먹으면 타먹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손해보는 짓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실수하다 손해본 게 아니라 이건 네. 고의적으로 손해를 본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 최종 윗선까지 다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그 4대강 사업 뇌물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예. 이 다스를 둘러싼 횡령과 배임 그리고 네. 뭐 직권 남용 네. 그리고 당선 축하금과 이렇게 인사청탁 같은 뇌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 그 액수가 뭐 서민들이 느끼기엔 당연히 엄청나지만 네.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크진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근데 있는데 이게 시작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4대강, 자원외교, 그 방산비리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한데 예. 이 부분은 지금 손도 못 댄 상황 아닙니까? 예.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4대강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혐의 가운데 이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구속영장에 적시됐다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뇌물 구속영장에, 혐의죠? 네, 네. 적시가 됐는데 예. 이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대가성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최동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를 했는데 이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그 1억 원씩 5차례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 최시중. 네, 이었다고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성대모사는 똑같은데 최시중의 목소리를 아무도 몰라서 몰라본다는 바로 그 성대모사.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대보그룹이 이 건설, 골프장, 뭐 휴게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를 둘러싸고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이 실제로 최동규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골프를 치면서 대운하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대보그룹은 휴게소로 또 유명한 업체고 네네. 대보그룹으로부터 이제 뇌물 받은 혐의, 4대강이 아닌 다른 네. 혐의에서 또 검찰이 포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보그룹을 털다가 이 나온 거예요. 이 4대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4대강 관련해서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이 뭐 뇌물 수수 혐의를 잡아낸 게 아니라 네. 대보그룹을 털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4대강의 그 4대강과 관련한 네.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게이트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포문을 여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4대강과 관련된 주변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기에 참여 회사들도 많고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뭐 대보그룹에서만 뇌물을 받았을 리는 분명히 없는 예. 그런 거고요. 예. 이 실제로 대보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4대강 사업에 참여를 해서 2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요. 네. 이 회사의 임원 2명이 그 훈장까지 받았어요. 어허.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강 관련된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닐 테니까요. 예,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한반도 대운하. 네. 예. 근데 2008년에 취임하자마자 이 소고기 문제, 수입 문제로 촛불 집회가 있어서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대운하 공약 하지 마라, 예. 폐기해라 막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이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변형해서 네.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임기 내에 추진을 했고 탈이 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때 아마 뭐 촛불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판단으로 뭐 4대강 사업이라는 허울만 바꿔서 네.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게 아니었다는 거는 뭐 지난 2016년에 드러났죠.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뭐 개헌 내용은 3변시대에서 다룬다고 하셔가지고 뭐 반응만 전해드리면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을 남겼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를 23년 했다. 이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냐.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냥 의원들한테 막 이제 투표에 참여하게 해서 뭐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 투표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뭐 이건데 네. 근데 개헌 투표는 기명 표결입니다. 네. 잘못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군요. 팩트 체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거죠. 네. 그래요. 자, 개헌 표결하는 의원 제명하겠다. 근데 당대표가 마음 먹는다고 그 일거에 제명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게 쉽지가 않죠. 네. 당에서 뭐 제명을 하려면 절차가 있으니까. 제명된다면은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제명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김연아 의원, 김연아 의원. 예. 평소에 자유한국당과 거리를 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어주시는. 네. 예, 예. 자,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염혜진님, 돈돈 브라더스 케미 보려고 하던 일마저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셨고요. 장진규님, 자 출근길에 개나리 꽃 위에 눈이 쌓인 거 보니까 웃음만 나더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도 웃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장진규님의 네.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는 낙엽에 또 눈물 흘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뭐 여고생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또 그런 감수성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네, 옛날엔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예. 즐겁게 웃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김인숙님, 부산인데 다대포는 눈 구경도 못하고 비만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현님, 김해 주민입니다. 눈 많이 그쳤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부산 영남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방송. 네. 김용민의 정치쇼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세상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듭니까? 그냥 옆자리를 넘겨주세요. 옆자리를 남겨줘.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적당히 치고 빠지겠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고 다음 주는 예. 다음 주는 못 나가나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그렇군요. 하면은 더 이상 못 합니다. 아, 뭐 이 자리를 노린다. 혹은 뭐 다음 MC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네. 대역죄로 이제 저희가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SBS가 연이틀 엄청난 분량으로 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엊그제 보도된 내용은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움직임과 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이 삼성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그 맞물려 널뛰게 하던 중에 이 국민연금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특히 2014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그 삼성의 에버랜드의 그 모회사인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려고 한 과정에서 예.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네. 이 상식적으로 그 자기재산 평가를 크게 하도록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편을 든 게 아니라 예. 이 손해를 보도록 제일모직 편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 평양에 갈 우리 예술 단원들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이 확정됐네요. 남북 문화교류의 첫 주자로 나선 분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검색어. 부산, 대구는 지금 이 시간 부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영남은 눈 보기 참 힘든 곳이죠. 대구, 부산 등 남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절기 춘분의 때 아닌 눈 소식, 그리고 꽃샘 추위. 그래서 춘분이라는 검색어도 상위에 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포털은 별 관심이 없는데 국민은 관심이 있는 검색어, 바로 삼성 에버랜드 땅값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SBS에서 다뤘고 어제만도 8개 꼭지가 소개됐고요. 또 이재용, 삼성 등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 주인공인데다 국민의 관심사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슈인데 뉴스 가치가 없어서는 아닐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시각 네이버와 다음 추천 뉴스나 실검 10위 안에 삼성 에버랜드 땅값 혹은 연관된 검색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SBS 8뉴스는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죠. 이 탐사 보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왜 끝까지 판다냐? 뭐 끝까지 파겠다는 뜻도 있지만 SBS 탐사보도팀에 중국곰 판다처럼 생긴 기자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군요. 예. 자, 포털 관심 좀 보여주세요, 좀. 예? 자, 뭐 이렇게 못된 얘기로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니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북한에 가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오늘 첫 곡입니다. 국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미진님, 오늘 제가 머리 손질하고 왔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제 머리가 그냥 백머리라고 합니까 이걸? 올백이라고 하죠. 예, 올백.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저녁까지 제가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서서히 머리가 힘이 약해서 서서히 이제 집안이 침화되듯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침에 바짝 세워줘야지 네. 오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항상 보면은 앞머리는 굉장히 정돈이 돼 있으신데 네. 뒷머리 뒷머리가 화면에 잘 안 잡히는 이제 뒷머리가 뒷머리는 이제 자유주의 성향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안테나가 되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아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톰이요. 예, 아톰은 2개만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네. 그것도 깜빡했네요, 제가. 네, 어쨌건 뭐 뒷머리는 초사 여인 같은 그런 느낌 많이 예. 올라가 계세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되게 깔끔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 5,000원 정도 돈을 주고 네. 이 새우는 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네. 많기 때문에. 예. 네, 스프레이 굉장히 오랜만에